서울 하늘 아래 어떻게든 우리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는 매일 밤 동대문에서 밤을 새워가며 물건을 떼오고 포장했다. 비싼 화장품 한 병조차 내 손으로는 차마 사지 못했다. 하지만 구청 구급말단 공무원인 남편과 입만 열면 뼈대 있는 집안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는 그런 내 피와 땀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빨아먹고 있었다. 새언니, 언니한테서 그 동대문 싸구려 비닐봉지 냄새나는 거 알아요? 오늘이 내 대학 합격 축하 파티인데 고졸인 언니 머리로 프랑스식 테이블 매너 같은 걸 알기나 하겠어요?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유리잔이나 좀 닦으시죠. 그 순간 내 피 같은 돈으로 온갖 고상한 척을 다 떨고 있는 저 인간들을 보며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내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가씨의 자동이체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파티도 전면 취소해버렸다.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쓰레기짝처럼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눈을 허옇게 뒤집고 쓰러졌다. 그래, 당신들 원래 있던 그 시궁창으로 다시 처박아주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들이 진짜 강남 사모님,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알겠지?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테이프 커팅기에서 찌익하고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임수연은 노란색 박스 테이프를 힘껏 잡아당겨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 입구에 가로로 척 붙인 뒤 손바닥으로 봉합 부분을 꾹꾹 눌러 문질렀다. 새벽 4시에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할로겐 조명 열기의 등어리가 후끈 달아올랐다. 탁한 공기 속에는 새 원단의 독한 화학염료 냄새와 짐꾼들의 시큼한 땀 냄새가 끈적하게 뒤엉켜 있었다. 300벌, 송장 다 붙였습니다. 그녀가 짐수레 쪽으로 커다란 봉지들을 밀어 넣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섬유먼지가 빽빽하게 끼어 있었다. 수레를 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낡은 스타렉스밴 트렁크에 물건을 빈틈없이 쑤셔 넣고 다시 아파트로 차를 몰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남자 구두를 비췄다. 남편 정민철은 현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중이었다. 백화점 2월 상품 코너에서 사온 싸구려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 한치에 흐트러짐 없이 넘긴 모습이었다. 구청에서 일하는 일반 주무관으로 겨우 200몇십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 알량한 차림새는 그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허세이자 체면이었다. 식탁에서는 시어머니 조정숙이 된장국을 떠먹고 있었다. 상 위에는 밑반찬 몇 접시와 방금 막 구워낸 조기 구이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민철은 손의 움직임을 멈추고 수현을 힐끗 쳐다보더니 대뜸 미간부터 찌푸렸다. 시어머니 조정숙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숟가락 바닥이 밥그릇 테두리에 부딪히며 탁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넌 거기서 뭐 하고 섰니? 당장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지 않고. 수현은 묵묵히 신발을 벗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방금 물건만 발송하고 들어왔습니다. 어휴, 온몸에서 공장 냄새. 너 어디 쓰레기장이라도 뒹굴더 왔니? 조정숙은 손부채질을 하며 코앞의 공기를 휘휘 내젓고는 진저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우리 민철이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여? 그 싸구려 비닐봉지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알짱거리다니 아주 사람 밥맛 떨어지게 작정을 했구나. 수현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검은색 코트에는 희뿌연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소매 끝에는 테이프에서 묻어난 끈적한 얼룩이 들러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했다. 빨리 가서 씻어. 정민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목에 걸었다. 엄마 말이 맞아? 너 냄새 너무 심해. 창문 열어서 환기 좀 시켜. 내 정장에 냄새 배면 안 되니까. 그는 벌겋게 튼 수연의 손가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횡하니 대문 쪽으로 걸어가 구두를 꿰어 신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쾅 하고 철문이 닫히는 순간 센서 등이 꺼졌다. 현관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겼다. 수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발바닥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 하나를 빼서 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주방 환풍기가 윙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자 지난번 추석 명절이 떠올랐다. 그날 거실에는 커다랗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정민철과 조정숙은 푹신한 소파에 길게 늘어져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수현은 주방에 홀로 선 채 아주 커다란 양푼 2개를 가득 채운 밀가루 반죽과 각종 명절 재료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려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서서 수백 장의 꼬치전과 동태전을 부쳐냈다. 뜨거운 기름이 쉴 새 없이 손등으로 튀어올라 빨간 화상 자국들을 남겼다. 마침내 마지막 전 접시를 들고 주방을 나섰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 그리고 피부의 모든 모공에는 기름 쩐내가 깊숙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너무 지친 나머지 밑반찬 접시를 상에 놓다가 손이 살짝 떨렸고 국물 몇 방울이 식탁 위로 튀고 말았다. 조정숙은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상 위로 집어 던졌다. 정민철은 입안에 사과 한 조각을 우겨 넣으며 고개조차 들지 않고 툭 내뱉었다.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다 하는 일이야. 일 좀 조심해서 할 수 없어?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안 씻고 뭐해? 조정숙의 호통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수현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화장실로 들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손가락에 묻은 먼지들을 씻어내렸다. 물줄기가 손끝에 자잘한 상처들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신경을 타고 뻗어 올라왔다. 그녀는 따뜻한 물로 온도 조절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손등에 말라붙은 끈끈이만 벅벅 문질러 닦아냈다. 3일 뒤 저녁, 수현이 갓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조정숙이 식탁 위로 종이 한 장을 탁 하고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도장 찍어라. 조정숙의 뭉툭한 손가락이 종이 오른쪽 아래의 빈칸을 가리켰다. 신우이 정수지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중이었다. 인기척이 들렸는데도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방금 칠한 새빨간 손톱을 후후 불어 말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수연은 다가가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생활비 지원 약정서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임수현은 정수진이 미술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매달 생활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그녀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현의 손가락이 종이 끝을 꾹 움켜쥐었다. 어머님, 200만 원은 무리입니다. 저도 매달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려면 융통할 결제 대금이 필요해요. 조정숙은 콧방귀를 뀌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 팔짱을 꼈다. 무리. 우리 수진이가 붙은 곳이 자그마치 서울에서 제일 알아주는 미대야. 거기 다니는 애들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 줄 알아? 우리 딸이 그런 애들 틈바구니에서 기죽어 지내는 꼴을 보라는 말이냐? 하지만 민철 씨 월급으로는 입안 다물어 조정숙이 식탁을 쾅 하고 내리치자 유리컵 안에 물이 출렁거렸다. 내가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 월급을 입에 올려? 우리 민철이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야. 그 돈은 우리 아들이 밖에서 품위 유지하고 교제하는 데 써야 할 돈인데 어디서 그런 밑 빠진 독에 부으라고 난리야? 고졸짜리 가시네가 매일 그 먼지 구덩이 도매시장에서 옷이나 팔며 돈 냄새 풀풀 나는 더러운 돈 만지는 주제에 뼈대 있는 우리 집안에서 걷어주지 않았다면 너 같은 학력으로 어디 공무원 남편을 꿈이나 꿨을 줄 아냐? 수연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있는 정민철을 쳐다보았다. 그는 리모컨을 든 채 끊임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려대고 있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번쩍일 뿐이었다. 민철 씨, 수연이 그를 불렀다. 정민철은 리모컨을 쥔 손을 멈췄지만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냥 사인해. 수진이 어렵게 대학 붙었는데 새언니 된 도리로 돈 좀 보태주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 매일같이 돈 몇 푼 가지고 집구석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내가 퇴근하고 와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잖아. 정수진이 매니큐어 뚜껑을 꽉 닫고는 느릿느릿 일어서서 식탁 쪽으로 다가왔다.
새언니, 다음 주가 입학식이거든요. 우리 조소과 여자애들은 싹 다 명품백 하나씩은 메고 온단 말이에요. 언니 도매시장에서 뒹구는 그런 몇천 원짜리 에코백 들고 교수님 뵈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등을 곧게 펴며 방금 막 칠한 붉은 손톱을 조명 아래로 슬쩍 들어 올렸다. 매끄러운 젤 네일 표면이 반짝거렸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가죽 백 살 거예요. 굳이 같이 백화점 따라갈 필요 없고요. 그냥 내 통장으로 바로 돈 꽂아줘요. 짝퉁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나 그런 싸구려는 한눈에 다 알아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며느리 돈 좀 쓰라는데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아쉬운 소리를 다 하게 만들고. 수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위풍당당한 시어머니, 남일 구경하듯 구는 남편, 그리고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누이. 이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는 수연의 뱃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는 응어리였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뒤척였다. 정민철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일정한 간격으로 코를 골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에 작게 번진 얼룩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아파트는 수연이 동대문에서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1원 한 푼까지 모아 은행빚 하나 없이 온전히 전액 현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하지만 이 집구석에서 그녀는 어녀 사는 식객,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 주일 뒤 어느 날 오후, 도매 상가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되어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다. 현관문 앞 전자 도어록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평소라면 지문 자국으로 지저분해야 할 숫자 패드 표면이 누군가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아주 깨끗하게 박박 닦아낸 것처럼 미끈했다.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살짝 열린 부부 침실 문틈 사이로 무언가 부산하게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 앞까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시누이 정수진이 수연의 화장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크로스백이 침대 위에 입을 벌린 채 널브러져 있었고 수진의 손에는 수연의 18K 금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방금 막 자신의 목에 그 목걸이를 대보는 중이었다. 화장대 서랍은 모조리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보석함들이 책상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나와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울렸다. 정수진은 화들짝 놀라 하마터면 쥐고 있던 목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뻔뻔하게 고개를 돌려 수연을 노려보았다. 새언니, 사람 간 떨어지게 왜 발소리도 내지 않고 들어와요? 그 목걸이 당장 내려놓으시죠. 수연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발칵 뒤집힌 서랍장들을 내려다보았다. 나 오늘 신입생 환영 파티 있단 말이에요. 정수진은 목걸이를 내려놓기는커녕 아예 잠금장치까지 찰칵 채워버렸다. 이 목걸이 앤티크해서 오늘 입은 내 치마랑 찰떡이네요. 어차피 언니는 매일 창고에 틀어박혀 박스 포장이나 하느라 이런 거 밖으로 차고 나갈 일도 없잖아요. 덧다 뭐 해요. 먼지만 쌓일 텐데. 내가 하룻밤 빌려가서 예쁘게 차고 오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수연은 앞으로 바싹 다가가 정수진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수진은 뒷걸음질을 치며 목을 부여잡았다. 뭐예요? 지금 사람 치려고요. 바로 그때 작은 사과가 담긴 접시를 들고 주방을 나오던 조정숙이 그 소리를 들었다. 종종 걸음으로 안방 문턱을 훅 넘어온 조정숙은 당장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이게. 둘이서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대체 무슨 짓거리들이야. 조정숙은 대치 중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곧바로 수연을 향해 눈을 홉뜨며 노려보았다. 어머님, 아가씨가 제가 없는 틈을 타몰래 번호를 치고 들어와 제 서랍을 마구 뒤졌습니다. 수연은 난장판이 된 화장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조정숙은 화장대 쪽을 쓱 훑어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비죽거렸다.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더니 겨우 목걸이 하나 빌린 거 가지고 유세를 떠네. 우리 수진이 이제 명색이 대학생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어울릴 때 한껏 꾸미고 좀 가야지. 넌 시누이 목걸이 하나 빌려 차고 나간다는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해? 무슨 계집애가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니? 이건 빌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현은 두 손을 양옆으로 툭 떨어뜨린 채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제 허락도 없이 남의 부부 침실에 함부로 들어와 제 물건을 뒤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도둑. 지금 누구 보고 도둑이래? 정수진이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언니 지금 말이 좀 심한 거 알아요? 이 목걸이가 비싸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래? 우리 오빠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우리 돈으로 밥 먹고 잠자면서 내가 목걸이 하나 좀 찼다고 치사하게 이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시끄럽다. 조정숙이 들고 있던 사과 접시를 협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리꽂았다. 임수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감히 뼈대 있는 우리 정씨 가문 딸한테 소리를 꽥꽥 질러? 내년이 밖에서 푼돈 좀 만지는 거 다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민철이 후광 입고 무탈하게 장사하는 덕인 줄 알아야지. 우리 수진이가 예쁘게 차주면 그깟 쇳덩어리 목걸이 한텐 오히려 영광인 줄 알아. 당장 밖으로 나가. 수진이 옷 갈아입는데 방해 말고. 수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수진의 목에서 뻔뻔하게 빛나고 있는 저 금목걸이. 수현이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크게 돈을 벌었던 날, 오직 자신을 위해 큰맘 먹고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생일 선물이었다. 수현은 한 발짝 더 다가가 다짜고짜 정수진의 목걸이 잠금 장치를 콱 움켜쥐었다.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수진이 수현의 손을 모질게 뿌리치며 버둥거렸다. 수현은 피하지 않았다. 수진의 길고 뾰족하게 다듬어진 젤 네일이 수현의 손등을 긁고 지나가며 세 줄기 붉은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현은 손가락에 더욱 힘을 줘 우악스럽게 잠금 장치를 부수듯 뜯어내 버렸다. 끊어진 목걸이가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왔다. 다음에 또 제 허락 없이 번호 누르고 이 집에 들어오면 그땐 바로 112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수현은 몸을 돌려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얼빠진 얼굴을 등진 채 성큼성큼 안방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조정숙이 길길이 날뛰며 쌍욕을 퍼붓고 무언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박살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손등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손등의 쓰라림 따위보다 이 상황이 그저 너무나도 우스울 뿐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훌쩍 흘러 월말이 되었고 드디어 정수진의 대학 입학 축하연 날짜가 다가왔다. 이 성대한 파티를 위해 정수진은 서울 강남에서 최고급으로 소문난 럭셔리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 미대 담당 교수님은 물론이고 자신의 과 동기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은행 창구 안은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었다. 수현은 창구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모바일 뱅킹 거래 내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파티의 예약금이었다. 계좌 이체를 마친 그녀는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환절기 시즌이라 모든 매장에서 물량을 미친 듯이 독촉해대는 바람에 그날 밤 그녀가 짊어져야 할 옷의 양은 평소의 2배를 훌쩍 넘었다. 푹푹 찌는 찜통 같은 창고 안에서 물건 개수를 세고 포장하고 짐을 나르며 수현은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쉬지 않고 일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끔찍한 피로를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무렵 하늘은 이미 휘뿌옇게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 버튼을 누를 힘도 남아있지 않아 겉옷도 벗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 테이블 위에서 스마트폰이 드르륵 진동을 울려댔다. 수현은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어 전화기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조정숙의 날카롭고 짧은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너 지금 자고 있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누워 자빠져 있어. 제정신이야? 수현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낮 12시 입학 축하 파티가 열리기까지 겨우 3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이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밤새 물건을 내가 밖에서 뭘 했든 내 알바 아니다. 잘 들어. 오늘 파티 올 때 옷은 최대한 칙칙하고 어두운 걸로 입어라. 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 동대문 싸구려 빈티지 시장 바닥옷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조정숙의 말투에는 엄중한 경고가 서려 있었다. 뷔페에 도착하면 어디 눈에 안 띄는 구석자리에 처박혀 있어. 만약 수진이 대학 동기들이나 교수님이 너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거든 그냥 대충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라고 둘러대. 우리 수진이한테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파는 무식한 새언니 따위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내 입으로 절대 나불대지 마. 알아들었어. 우리 정씨 집안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말을 마친 조정숙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수연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까맣게 꺼진 액정 화면에 몹시 지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수년간 무거운 짐을 나르며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는 굵게 마디가 져 있었고 손톱 주변에는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안 지워지는 테이프 끈끈이 자국이 흉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아주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몹시 고요했다. 체념이나 타협을 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이미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3시, 강남의 최고급 뷔페 레스토랑. 넓은 로비의 아주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치렁치렁 매달려 눈부시게 반짝였고 티끌 하나 없는 천연 대리석 바닥 위로는 우아한 차림의 하객들이 신은 고급 구두와 아찔한 하이힐이 매끄럽게 미끄러졌다. 딱 떨어지는 유니폼 조끼를 갖춰 입은 호텔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받쳐 들고 사람들 사이를 매끄럽게 지나다녔다. 수현이 대관 구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저 멀리 사람들 사이로 정수진의 모습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다. 정수진은 백화점 하이엔드 명품 부티크에서나 볼 법한 초고가 원피스를 걸쳐 입고 바로 수현이 제 돈을 내어 사준 그 한정판 가죽백을 과시하듯 팔에 걸치고 있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녀 무리가 그녀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 옆으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을 걸친 노교수 한 분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수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된 서울 요지 아파트며 부동산이 꽤 여러 채 있거든요. 저희 오빠도 정부 고위직 공무원이라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요. 우리 가족들은 제 예술 활동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라면 금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시죠. 정수진은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무척이나 교양 있는 척 고상하게 웃음을 흘렸다. 주위에 둘러선 동기들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수진아, 너 진짜 집안 엄청 좋구나. 어쩐지 너한테서 항상 귀티가 난다 했어. 맞아, 그 가방 엄청 비싼 한정판이지? 부모님이 진짜 든든하시겠다. 수연은 묵묵히 다가갔다. 그녀는 대관 구역의 가장자리, 구석 테이블의 의자를 쓱 빼내며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석 바닥과 의자 다리가 마찰하며 끼익하는 가벼운 소음이 발생했다. 그 미세한 소리가 저쪽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겼다. 고개를 돌린 정수진의 얼굴에서 수현을 발견한 그 찰나의 순간, 고상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미소가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수진은 동기들에게 재빠르게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무리를 내팽개치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수현을 향해 저돌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수현의 코앞에 채 닿기도 전에 정수진은 손을 번쩍 들어 올려 화려한 프렌치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꽉 틀어막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정수진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새언니, 언니 몸에서 그 싸구려 비닐봉지 냄새 나는 거 몰라요?
언니 어젯밤 그 더러운 창고에서 기어나와서 머리도 안 감고 여기로 온 거죠? 수현은 입고 있던 두꺼운 코트를 반쯤 벗으려다가 공중에서 동작을 멈췄다. 어젯밤 꼬박 밤새 옷 포장 다 끝내고 방금 전 집에서 샤워 다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씻으면 뭐해. 그 구질구질한 가난뱅이 냄새가 언니 뼛속까지 시커멓게 파고들었는데 수지는 힐끗 뒤를 돌아보며 교수님 쪽이 관심을 갖지 않는지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수현의 팔뚝을 꽉 움켜쥐고는 거칠게 뒤쪽 주방 통로 쪽으로 그녀를 때밀기 시작했다. 이거 안 놔요. 수현은 갑작스러운 힘에 밀려 크게 비틀거렸다. 내가 지금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정수지는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다. 언니처럼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달랑 있는 무식한 여자가 우리 예술대 학생들하고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니가 이 자리 한 구석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일 뿐만 아니라 파티 수준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짓거리라고요. 당장 저쪽 주방으로 가서 감시나 해요. 셰프들이 해산물 제대로 씻어서 요리하는지 빙땅 치지 않게 똑바로 지켜보기나 하라고. 언니 같은 수준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 주방이야. 수현의 등이 차가운 주방 통로 벽면에 쿵 하고 부딪혔다. 뷔페에서 음식을 덜고 있던 주변의 다른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보았다. 수현은 정수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넓은 홀 한가운데 가장 식기들이 반짝이는 메인 상석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다. 그 메인 테이블에 앉은 정민철. 그는 한 손에 고급 집게를 들고 싱싱한 생선회 한 점을 들어 올리던 참이었다. 그는 수현이 이쪽에서 억지로 밀쳐지는 모습도 선명하게 보았고 제 여동생 입에서 쏟아지는 모욕적이고 날카로운 폭언도 똑똑히 들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공중에서 아주 잠시 정지했을 뿐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하게 그 생선회 한 점을 제 접시 위로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이 세상에서 저 회 한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듯이 오로지 생선살만 뚫어지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찻잔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 조정숙은 이 상황을 제재하기는커녕 눈매를 찌푸리며 수현을 향해 손등을 바깥으로 휘휘 내저었다. 수진이 말이 딱 맞지? 내년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봤자 남들 보기에 흉만 볼 텐데 빨리 내려가서 주방일이나 거들어라. 그 지저분한 손 때문에 우리 하객들 배탈이나 나게 하지 말고. 조정숙의 목소리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주변 서너 테이블의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레스토랑의 잔잔한 배경음악은 여전히 기분 좋게 흐르고 있었다. 번쩍이는 식기가 그릇에 닿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들이 수현의 귓가에서 점점 커다랗고 몽롱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끝내 고개를 받고 회만 씹고 있는 비겁한 정민철을 마주보았고 몹시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의 조정숙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제 코를 꽉 틀어준 채 단 한 모금의 공기도 섞기 싫다는 듯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정수진의 기고만장한 얼굴 위로 시선을 옮겼다. 물이 끓어 넘쳤다. 수현은 더 이상 무자비하게 긁혀 상처가 난 손등의 통증도 며칠 밤낮을 세워 짓눌리던 끔찍한 피로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얼음처럼 차갑고 매우 고르게 변했다. 굽어있던 등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똑바로 펴졌다. 숱한 밤의 먼지와 땀이 덕지덕지 배어있는 그 무겁고 칙칙한 검은색 코트가 다시 당당하게 그녀의 두 어깨 위로 걸쳐졌다. 그녀는 수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떠한 변명도 분노의 폭발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코트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손을 밀어넣었다. 손끝에 네모 반듯하게 빳빳이 접힌 종이 한 장의 촉감이 전해졌다. 은행 결제 영수증이었다. 종이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녀의 지문에 닿았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휙 돌려 레스토랑의 메인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 아주 고든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대리석 바닥이 수십 개의 천장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수현의 굽없는 단화가 대리석 위에 떨어질 때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프런트 데스크 안쪽에는 반듯하게 각이 잡힌 진남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매니저가 태블릿 PC를 들고 예약 명단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데스크 한 구석에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꽃꽂이 작품에서는 백합의 짙은 향기가 코를 찌를 듯이 뿜어져 나왔다.
수현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데스크 앞에 멈춰섰다. 기척을 느낀 매니저가 고개를 들며 철저히 교육받은 직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수현의 낡은 검은 코트와 부스스한 머리칼을 스캔하고는 납작한 단화에서 시선을 반초 정도 멈췄다. 고객님, 화장실은 복도 끝에서 왼쪽 코너를 도시면 됩니다. 화장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수현은 주머니 속에서 여태껏 꽉 쥐고 있던 그 종이를 대리석 위로 툭 올려놓았다. 손에 흥건한 땀 때문에 종이 모서리는 조금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구겨진 주름들을 하나씩 꾹꾹 눌러 다림질하듯 반듯하게 펴고는 매니저 앞쪽으로 밀었다. 이곳 레스토랑 결제 영수증입니다. 수현의 목소리는 매우 뻑뻑했다. 오랫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탓에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 매니저의 시선이 그 종이 위로 꽂혔다. 그 영수증에 찍힌 레스토랑 전용 인장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가벼웠던 미소가 싹 걷히고 곧바로 무척 진지해졌다. 그는 서둘러 영수증을 집어들고 상단의 결제 번호를 태블릿 시스템에 타이핑했다. 곧이어 정산 내역 화면이 떠올랐다. 아, 임수현 고객님이시군요. 매니저의 눈빛과 태도는 즉시 가장 높은 대우를 해야 할 큰손 VIP를 대하듯 공손하게 돌변했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정씨가문대학 입학 축하연 총괄 예약자님 본인이시군요. 요리 가짓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추가 주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고급 칠링된 샴페인을 얼음에 담아 안쪽으로 당장 올려드릴까요? 전부 취소합니다. 매니저의 얼굴에 걸려있던 영업용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상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고객님. 방금 뭐라고? 음식 서빙 당장 중단하시고 이 파티 취소하세요. 수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매우 느리면서도 글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끊어서 발음했다. 귀 레스토랑의 계약서 규정에 따르면 이미 결제된 500만 원의 예약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인당으로 계산되는 추가 잔금에 대해서는 따뜻한 메인 요리가 테이블에 세팅되기 전까지 일괄 결제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중도 파기하고 정산을 마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 즉시 당신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세요. 매니저는 그 자리에 우뚝 굳어버렸고 영수증을 쥔 손은 허공에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려 측면에 투명한 거대한 유리 가벽 너머 프라이빗 홀을 내다보았다. 눈부시게 세팅된 긴 테이블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하객들이 빈틈없이 앉아 있었고 리터들이 첫 번째 요리 접시를 들고 분주하게 하객들 사이를 누비는 중이었다. 고객님, 이 파티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손님들께서 한창 식사를 시작하셨고요. 매니저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여기서 지금 강제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 상황이 무척 곤란해집니다. 고객님, 정말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수현은 뒤쪽에 있는 정씨 일가의 테이블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제가 직접 돈을 내는 결제권자이고 저는 제 지출 항목을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가서 빼세요. 매니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안광이 부리부리하게 타오르는 눈빛의 이 여자는 전혀 농담을 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얕은 분노라거나 주저함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고요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물처럼 굳은 결의뿐이었다. 매니저는 태블릿 PC의 미정산 금액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셔츠 기대에 꽂혀있던 무전기 버튼을 꾹 눌렀다. 각 부서 주목. VIP 6구역의 모든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것. 주방은 추가 메뉴 출력을 멈추고 아직 나가지 않은 메인 요리는 전부 폐기해. 홀 직원들은 지금 당장 테이블 위 식기 싹 다 치운다. 3분 뒤. 프라이빗 홀에 부드럽게 흐르던 우아한 첼로 배경음악이 뚝 끊겼다. 갑작스러운 정막에 대화를 나누던 하객들도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이어서 유니폼 조끼를 차려입은 4명의 웨이터가 빈 트롤리를 끌고 빠르게 다가왔다. 그들은 메인 요리를 서빙하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굴과 생선회,
식전 요리가 담긴 접시들을 가차없이 치우기 시작했다. 접시 위에는 음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 웨이터가 메인 테이블로 다가가 노 교수 앞에 놓인다지도 않은 최고급 와인병을 휙 집어들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교수에게 한 잔 따르려던 정수진은 허공에 와인잔을 든 채 웨이터가 그 비싼 와인을 트롤리 맨 아래 칸에 처박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터는 철저히 훈련된 동작으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면서도 메인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해산물 플래터를 눈 깜짝할 새에 치워버렸다. 죄송은 무슨 얼어 죽을 죄송. 우리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조정숙이 쥐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도자기 그릇과 부딪히는 날카로운 타여름을 냈다. 그녀는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웨이터를 쏘아보았다.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 태도야? 당장 지배인 오라고 해. 부를 필요 없습니다. 수연이 복도에 짙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꺼운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동대문 시장 바닥에 묵은 먼지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그 겉옷 차림 그대로 길다란 테이블 끝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갔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단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친 미대생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 노 교수 역시 손에 쥐고 있던 냅킨을 내려놓으며 이 황당한 사태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임수현. 언니 정말 미쳤어요. 정수진이 하이힐을 바쁘게 튕기며 달려와 밀려나가는 트롤리들을 삿대질했다. 이거 다 언니가 꾸민 짓이죠? 방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프런트 데스크 수연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파티를 싹 다 취소하러. 그 말을 듣자 여태껏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정민철이 더는 참지 못하고 의자를 걷어차듯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수현의 코앞까지 다가와 씩씩거리며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년처럼 굴어? 엄마가 쓴소리 좀 했다고 기어이 여기서 깽판을 쳐야 속이 시원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수진이 동기들도 잔뜩 있는데 꼭 이렇게 온 가족 얼굴에 똥칠을 해야겠냐고. 똥칠. 수현은 왁스를 떡칠해 가르마를 쫙 붙인 정민철의 반뺀뺀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매일 아침 화장대 거울 앞에서 굽신거리며 상사에게 아부하는 미소를 연습하고 만만한 민원인들 앞에서는 똥폼을 잡던 그 잘난 얼굴. 지금 그 얼굴 위에는 제 아내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이 파티 예약금을 내 카드로 긁은 건 나야. 수연의 차가운 시선이 정민철의 어깨를 밀어내듯 비껴나가 메인 테이블 쪽 노 교수와 동기들에게로 향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입속으로 들어간 그 최고급 스시며 해산물들. 전부 내가 곰팡내 나는 지하실에서 피땀 흘려 옷 하나하나 박스 포장해서 벌어온 돈으로 산 겁니다. 내 몸에서 그 알량한 싸구려 비닐봉지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나 따위는 저기 뒷주방에 처박혀서 설거지나 하는 게 수준에 맞다고들 하시니 당신들 그 잘나고 고귀한 위장으로 내가 바친 그 더러운 돈 냄새나는 음식들은 무서워서 소화도 못 시키겠네. 안 그래? 홀 안을 채우고 있던 하객들 사이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노 교수의 얼굴빛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의 정수진과 싸늘한 표정의 임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정수진 학생, 헛기침을 한 노 교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엄중함이 역력했다. 이 여성분은 학생이야. 이 여자는 미친년이에요. 정수진이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찔러댔다. 비싼 돈을 주고받은 메이크업이 안면 근육의 흉측한 일그러짐에 가려졌다. 그녀는 몸을 휙 돌려 교수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내저었다. 교수님, 저 여자 헛소리 절대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식모인데 워낙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여자라고요. 수연은 그 어설프고 다급한 변명 따위는 코웃음도 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 불빛이 들어오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지문 인식 패널을 꾹 눌렀다. 찰칵, 잠금이 풀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모바일 뱅킹 앱 아이콘을 터치했다. 붉은색 은행 앱 초기 화면이 2초가량 로딩되었다.
정수진 수현이 묵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정수진이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가슴팍이 터질 듯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수현은 자동 이체 관리 메뉴를 열었다. 화면 가득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이체 내역이 떠올랐다. 입금 계좌 정수진, 매월 15일, 금액 200만 원. 똑똑히 봐. 수현은 액정을 확 뒤집어 정수진의 안면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정수진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단번에 그 익숙한 화면을 알아본 것이다. 수현의 검지 손가락이 이체 해지 설정이라는 빨간색 버튼 위로 자리를 잡았다. 내 돈에서 그 역겨운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해서 당신의 그 고귀하신 예술 세포까지 더럽혀버리면 안 되니까. 수현은 수진의 눈동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빨간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은행 앱에서 처리 방침을 묻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수현은 가차없이 확인을 터치했다. 화면 한가운데에 자동 이체 계획이 성공적으로 취소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났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년 생활비, 물감값 재료비,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그 명품백 카드 할부금 결제까지 단돈 10원 한 장 얄짤 없을 줄 알아. 수현은 홀가분하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우겨 넣었다. 왜, 부모님 명의로 된 서울 요지 아파트가 몇 채씩이나 있다며? 정부 고위직에 계시는 그 대단한 오라버니가 계신다며? 그분들 보고 턱턱 내달라고 해. 임수현 인연이 식탁 자리에 앉아 부들대고 있던 조정숙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번개같이 수현의 코앞까지 내달려와 온 힘을 실어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축혀 올렸다. 수현은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 그저 왼손을 가볍게 들어 조정숙의 손목을 단단히 낚아채 버렸다. 수년 동안 수십 킬로그램 물건을 나르며 단련된 그녀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식하게 샜다. 조정숙이 2번이나 거칠게 팔을 빼려 발악했지만 완전히 제압당해 뽑아내지 못했다. 이거 안 놔. 이 교육도 못 받은 못 배운 년이. 조정숙이 허공에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핏대를 세웠다. 우리 집 민철이 돈으로 밥 처먹고 민철이 집구석에서 잠자는 주제에 감히 어른 머리 꼭대기 위로 기어오르려고 들어. 당장 내년 주둥아리를 확 찢어놓을 테다. 어머님. 수현이 이들에게 내뱉는 마지막 예우로 어머님이라 불렀다. 그리고 쥐고 있던 손목을 잇는 힘껏 확 뿌리쳐버렸다. 무서운 힘에 떠밀린 조정숙이 비틀거리며 뒤로 2발자국 밀려나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 집 등기부등본 떼면 임수현 제 이름 석자 딱 하나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은 내가 전액 일시불로 다 치렀고 은행 송금 내역서에 투명하게 다 남아있어요. 대개 알량한 아들 매달 받는 200몇십만 원 월급 쪼가리로는 그 잘난 싸구려 2월 정장 사고 회식하며 술 처먹기에도 턱없이 길바닥 껌값이라 모자랐으니까. 수현은 코트 소매 끝을 툭툭 털어냈다. 마치 아주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을 털어내듯 불쾌한 표정이었다. 자, 도대체 여기까지 누가 누구 피를 빨아먹고 누구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던 건지 대답해 보시죠. 그 말은 장내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폭탄이었다. 구경만 하던 동기 몇 명이 제 입을 틀어막았다. 노 교수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걸쳐둔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정수진 학생, 보아하니 본인 가정 내부에 먼저 조용히 처리해야 할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단단히 뒤엉켜 있는 모양이군. 내 이만 아주 바쁜 일정이 있어 먼저 일어서겠네. 노 교수는 정수진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무거운 걸음으로 입구 쪽을 향해 매몰차게 걸어나갔다. 교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수진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 하이힐을 마구 찍어대며 뛰쫓아가려 했다. 하지만 어느새 총괄 매니저가 유니폼을 제대로 갖춰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을 대동하고 그 자리를 가로막았다. 지배인은 정수진의 앞을 서늘하고 굳은 표정으로 막아섰다. 고객분들, 결제자 본인께서 이미 서비스를 종료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아까 테이블에 추가 오픈하셨던 최고급 와인 2병에 대한 결제를 즉시 정산하시고 레스토랑에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엄청난 고성방가와 난동 행위가 다른 하객분들에게 막대한 컴플레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산. 무슨 놈의 정산이요?
정수진이 수연을 향해 패악질을 하며 삿대질을 해댔다. 저 미친 여자가 일방적으로 맘대로 다 취소한 거잖아요. 당장 저 여자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 지배인은 철저하게 기계적이고 공적으로 대답했다. 임수현 고객님께서는 이미 예약금 전액만 부담하기로 계약 서명하셨습니다. 방금 전 오픈한 와인은 정수진 고객님 본인께서 예약 내역 이외에 다이렉트로 현장 추가를 지시하신 거니므로 계약 조건 범주 밖의 비용입니다. 2병 총합 120만 원입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도와드릴까요? 정수진은 그 자리에서 하얗게 넋이 나가 얼어붙었다. 자신의 체크카드에는 단돈 10만 원조차 들어있지 않았고 전부 명품 화장품을 쓸어 담느라 바닥이 난 상태였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오. 정민철의 안색은 3일 밤낮파리만 씹어먹은 몰골로 썩어 들어갔다. 그는 허둥지둥 주머니를 쥐어짜듯 뒤적거렸고 쥐꼬리만 한 월급에 걸어둔 신용카드는 진작에 한도를 꽉 채워 초과된 지 오래였다. 그는 악착같이 구겨진 표정을 펴고 지배인을 향해 억지로 목소리를 깔았다. 무슨 태도들이 이러십니까? 나 이래 봬도 멀쩡한 구청 소속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쪽 임수연 씨는 내 엄연한 법적 아내니까 그 여자가 극든 내가 극든 똑같은 돈일 거 아닙니까? 대충 부인 이름 앞으로 장부 먼저 달아놔 주세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매니저가 그에 되도 않는 말을 거칠게 잘라내며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이 남성 고객분은 결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현장에서 영업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계십니다. 즉각 바깥으로 모셔. 보안 요원들이 곧바로 양옆에서 치고 들어왔다. 커다란 체격의 요원 2명이 정민철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들어 올려 꺾어 잡았다. 당장 이거 안 놔. 내가 구급 공무원이라고. 너희 지금 구청 공무원한테 사적제재로 불법 감금 가하는 거야. 헐갑에 산 그의 구겨진 양복이 볼품없이 구겨지고 늘어났다. 보안 요원에게 붙들려 허공에 둥둥 뜬 모양새가 딱 오리 멱살이 잡힌 형상이었다. 어딜 만져. 이거 안 놔. 내 가방. 내 리미티드 에디션 스크래치 난다고. 또 다른 요원이 정수진을 포박해 끌고 나가려 하자 그녀는 귀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명품 가방을 부여잡았고 뾰족한 하이힐을 마룻바닥에 마구잡이로 차댔다. 조정숙은 귀하게 키운 제 아들딸이 진짜 쓰레기 봉투 마냥 보안 요원들에게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울화가 치밀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수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턱을 발발 떨었지만 억장이 막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수현은 제자리에 묵묵히 서서 3인방이 레스토랑의 유리문을 통과해 비참히 쫓겨나는 광경을 여유롭게 관전했다. 넓은 홀 안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고 다른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비웃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매니저가 다가와 수현에게 결제 증빙 영수증을 공손히 건넸다. 임수현 고객님. 이것은 선결제 잔액 퇴장분 취소 처리 영수증입니다. 식사 시간에 큰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수현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반구멍을 맞춰 주머니에 넣었다. 고생하셨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 레스토랑 바깥으로 걸음을 옮겼다. 회전문을 열고 나섰을 때 로비 바깥 계단 상황이 훤히 눈에 들어왔다. 조정숙은 계단 밑동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누운 채 뒷목을 잇는 힘껏 틀어쥐고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실신해 있었다. 화병이 터진 것이다. 옆에선 정수진이 쭈그려 앉아 진흙범벅으로 엉엉 울며 엄마를 외치고 있었고 꼴의 공무원이라는 정민철은 사색이 되어 응급차를 부르려 허둥거리느라 핸드폰을 귀에 붙들고 있었다. 강남대로 한복판의 진풍경에 숱한 행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몰려들었다. 수연은 1초도 멈춰 서지 않았고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서늘한 바람 속에 먼지 묻은 검은 코트 자락을 여미고 모퉁이 지하철 11번 출구로 향했다. 11월의 서울 빌딩 숲에서 부는 칼바람이 매서웠지만 오늘 그녀의 등줄기를 타는 감각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 3일 뒤 오전.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고급 변호사 사무실. 공간 가득갓 내린 원두커피의 쌉싸름한 향기가 감돌았다. 묵직한 원목 회의 테이블 한쪽, 맞춤 정장 차림의 최 변호사가 깐깐하게 각종 서류를 훑고 있었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마찰음만이 명료하게 울렸다. 수현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오늘은 먼지 냄새가 아니라 보송하게 세탁된 베이지색 니트를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향기롭게 가다듬었다. 최 변호사는 손에 들고 있던 가정법원 등기 우편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닦았다. 임수현 의뢰인님. 시댁. 더 정확히는 법적인 남편인 정민철 씨 쪽에서 가정법원에 소장을 하나 접수한 상태입니다. 들어온 주장으로는 의뢰인께서 신우이 정수진 씨의 생활비 이체를 불시에 멈춤으로써 지난번 강압적으로 작성한 생활비 지원 약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속적인 부양 의무 이행을 강요하며 이 사태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당당하게 청구해왔군요. 수현은 탁자 모양의 종이컵을 들어 미지근한 물을 한 요금 삼켰다. 그녀의 표정에는 티끌만한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변호사님. 그따위 휴지 조각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효력이 있기는 합니까? 최 변호사는 실소를 픽 터뜨리며 그 우스꽝스러운 소장을 구석으로 시원하게 밀어치웠다.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 새언니가 법적으로 다 큰 신우이의 대학 등록금과 유흥비를 대야 할 법적 부양 의무는 단 하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 측이 들이민 그 알량한 각서조차도 의뢰인께서 가정 내 지독한 압박과 정서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억지로 눌러찍은 강압적 서명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언제든 원천 무효가 선언됩니다.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법원을 들락거리는 건 그냥 하급 공무원의 멋모르는 하룻강아지 겁박 수준일 뿐입니다. 수현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하나 꺼내 조용히 최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최 변호사가 폴더를 열었다. 그 속에는 소름 돋게 깔끔히 정리된 엑셀 날짜표와 다수의 소형 USB 메모리들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다. 제가 시집와서 결혼증명서에 도장 찍은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5년간 조정숙, 정민철, 정수진 그 부류들에게 제 통장에서 이체해준 피 같은 송금 내역 전체입니다. 수현은 형광펜으로 단단히 그어진 결제 항목을 정확히 짚었다. 각종 명절과 생신마다 명목 없이 뜯어간 일방적 입금 현금, 구청 계장인 정민철이 술에 처먹고 마이너스로 구멍낸 신용카드 리볼빙 대납 금액, 정수진이 치장하고 다니던 입시 미술학원 학원비 일체. 그걸 다 끌어모으니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 변호사는 길고 긴 금융기록 스크롤을 들여다보며 점점 고개를 저으며 미간을 치켜 올렸다. USB 메모리에는 음성 팩트가 들어있습니다. 수현은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은 건조한 상태로 말을 이어나갔다. 이 최근 3년 동안 조정숙이 어거지 핑계를 들이대며 저에게 현장 박치기로 돈을 강탈해 갈 때의 녹음, 정수진이 남의 부부 안방 도어 스위치를 함부로 누르고 제 패물과 보석을 훔쳐 다투던 모든 대화를 아주 촘촘하게 소형 녹음기로 담았습니다. 도합 47개의 증거 파일입니다. 이는 법정 제출을 위해 전문 속기 사무소에 의탁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서, 텍스트본으로 공증받아 뒷장에 첨부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본된 마지막 텍스트 증거들을 넘겼다. 조잡한 조정숙의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피 말리는 협박성 폐악질이 빼곡한 인쇄글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파일철을 턱소리 나게 덮으며 수현을 올려다보았다. 변호사의 안경 너머 눈빛에는 전에 없던 깊은 존경심마저 감돌고 있었다. 임수현 의뢰인님. 그럼 어떻게 처절하게 파탄시켜 드릴까요? 전격적인 반소 청구. 수현은 테이블에 거칠고 매끄러운 원목 질감을 지그시 응시하며 묵직한 돌을 던지듯 힘주어 선고했다. 우선 정수진을 통신하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고 그동안 착취해간 지난 5년간의 비용에 대한 압류 환수를 진행할 겁니다. 다음으로 남편 정민철이 혼인 기간 내 실질적인 기초 생활비조차 부담하지 않은 파탄의 무책임성, 상습적인 심호의 폐악 가정폭력을 방치하고 묵인한 점을 들어 당장 이혼 소송 지장을 찍게 해주세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저 강남 아파트는 혼인 이전 제 피땀으로 취득한 100% 특유재산입니다. 그쪽에는 절대 재산 분할 청구액을 단 한 장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테이블 앞 고급 만년필을 집어들고 서류 빈종이에 강하게 서명을 휘갈겼다. 체증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숨통을 가뿐하게 끊어놓는 깔끔한 완승 재판이 될 겁니다.
오후 2시에 수연은 익숙한 아파트 현관 앞으로 되돌아왔다. 문 앞에 기계식 도어록 앞에 서서 익숙하게 숫자를 훑으려다 이내 손을 멈췄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부의 설정 옵션을 꾹 누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의 생전 처음 쓰는 완벽히 새로운 6자리 번호 암호를 재세팅해버렸다. 삐비빅. 맑은 전자음 승인 코드가 공기를 가르며 완전히 새로운 자물쇠로 성체가 봉인되었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서자 3일간 문 한 번 열지 않아 고립된 퀴퀴한 곰팡내 같은 사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뷔페 사단 이후로 정민철 포함 세 식구는 조정숙이 쓰러져 누운 다인실 병실에서 꼬박밤을 새우느라 집구석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있었다. 수연은 안방 침실로 묵묵히 들어갔다. 커다란 대형 옷장에 문을 활짝 뜯어 열었다. 낡고 튼튼한 그녀의 시장바닥용 작업옷들이 소박하게 걸린 왼쪽을 지나 정민철이 그토록 허세를 부리기 위해 늘어둔 싸구려 양복과 촌스러운 넥타이들이 들어찬 오른쪽 칸으로 뻗었다. 그녀는 다소곳하게 캐리어나 고급 가방을 찾는 무의미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다리가 곧장 현관 뒤 베란다 창고로 성큼 향했고 동대문 물류센터 바닥에서 수도 없이 북북 뜯어 쓰던 가장 질기고 새까만 공업용 대형 김장 시커먼 비닐봉지 두루마리를 통째로 집어 들고 왔다. 다시 안방. 그녀는 매일 새벽 옷박스를 구겨 넣던 본능적인 손놀림으로 정민철의 양복들을 옷걸이째 그냥 척척 무자비하게 틀어쥐고 구겨버렸다. 무슨 2월 상품인지 먼지가 날리든지 그딴 구김 따위는 알바 아니었다. 그대로 거대한 시커먼 비닐봉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뿐만 아니었다. 끈적이는 머리 왁스와 수염이 들러붙은 면도기, 금박이 벗겨져가는 가짜 도금 벨트, 회식 때만 으스대며 손목을 꺾어대던 짝퉁 가짜 시계 파편까지 모조리 비닐 안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탈탈 털어 쓸어 담았다. 큰 봉지가 하나 빵빵하게 차오를 때마다 노란색 굵은 박스 테이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찌익. 살이 뜯어지는 듯한 날카롭고 서늘한 테이프 마찰음이 안방의 긴 침묵을 갈랐다. 그녀는 짐승 족쇄를 채우듯 시커먼 봉투 입구 세 바퀴를 잔인하게 빙글빙글 돌려 미친 듯이 꽉 조여버렸다. 거대한 100리터짜리 검은 쓰레기 봉투 세 덩어리에 정민철이 빌부터 숨쉬던 비루한 인생 흔적들이 꽉 막혀버렸다. 수연은 무거운 봉투의 대가리를 현관으로 줄줄 밀고 나갔고 철문을 발로 차 밖으로 나가 아파트 비상계단 통풍구 구석 소화전 옆에 퍽퍽 음식물 쓰레기 내버리듯 던져치워버렸다. 모든 소탕 처리가 끝난 뒤 수연은 주방 찬장 안에서 깊숙한 사기그릇 하나를 꺼내 들었다. 김장 배추를 푹푹 절일 때 부어대는 싸구려 굵은 왕소금 포대를 열어 그릇에 가득 봉우리 지도록 넘치게 부었다. 새하얀 소금이 가득한 그릇을 높이 들고 현관문 앞에 다시 잠복하듯 숨어들었다. 저녁 7시 정각. 아파트 고층 복도로 누군가의 후들거리고 세상 힘 다 빠진 질질 끄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이윽고 도어록 패드를 더듬거리며 누르는 파열음.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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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비비. 오류 경고음이 살며시 터졌다. 현관 밖의 불쾌한 방문자는 흠칫 멈췄고 이번엔 짜증이 잔뜩 뺀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더욱 쾅쾅 번호를 박아댔다. 비비비. 비비비. 인공지능이 서늘한 여자의 기계음으로 단호히 통보했다. 등록되지 않은 잘못된 번호입니다. 복도가 차갑게 울렸다. 쾅쾅쾅. 인내심이 끊어진 정민철이 주먹으로 철문을 박살낼 듯 내리치기 시작했다. 임수현. 너 안에 숨어있는 거 다 아니까 문 당장 안 못 열어. 내년 혼자 맘대로 문짝 비밀번호 돌려놓은 게 대체 무슨 도발이야? 수현은 칠흑 같은 현관의 그늘 속에서 묵직한 소금 그릇을 받쳐든 채 냉소를 비장하게 지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실린더 손잡이를 묵직하게 아래로 끌어내렸다. 끼익, 문이 열렸다. 문 밖에는 정민철이 참담한 몰골로 서 있었다. 병원 소파에서 3일 밤 잠도 못 자 구겨진 바지와 피로와 핏발이 시뻘건 분노의 눈동자였다. 그가 수현의 등장에 입을 쩍 벌려 쌍욕을 내지르려는 찰나 복도 벽면 비상계단을 막고 선 그 거대한 시커먼 쓰레기 더미의 장벽이 그의 눈깔에 처박혔다. 칭칭 감긴 노란 테이프 정중앙의 펜으로 큼직하게 붙인 라벨지, 폐기물 정민철 소지품.
그의 눈과 턱이 덜그럭거리며 바보처럼 멈췄고 손가락을 달달 치켜들었다. 너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거리야? 설마 남편인 나를 길바닥 밖으로 쫓아내려는 건방진 작태야? 이곳은 내 집이야. 내 집이. 수현이 단칼에 그의 대갈통을 내리치듯 교정시켰다. 서울특별시 강남 한복판 명당 이 30평대 아파트에 박힌 등기부 등본 최종법적 실소유주의 이름 석자는 오로지 임수현. 그 셋뿐이야. 내놈 국가공무원 월급 쪼가리로 저기 베란다에 떠둔 흔해 빠진 선인장 다육이 화분 모종 하나 장만할 적선조차 10원 한 장 내놓은 적 있으신가? 정민철의 허공 찌르던 등잔불 같은 깡다구가 급격히 푸시시 식어 내려앉았다. 특급 일반 병실에서 3일 밤낮 조정숙의 입원비를 치르느라 그는 신용카드 돌려막기 한도까지 완전히 초토화된 빈털터리 상태였다. 지금 당장 이 철문을 넘지 못하면 오늘 밤 찜질방 구석에 누울 만원짜리 쪼가리 한 장조차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가 철벽같이 차가운 수연의 얼굴을 지그시 올려다보다가 돌연 짐승관절이 무너지듯 퍽 소리를 내며 복도 대리석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굴욕적으로 무릎을 꽉 꿇었다. 여보, 우리 집사람 수현아. 정민철의 시뻘건 눈에서 징그러운 코맹맹이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병원 모서리에 박혀 진심으로 혼자 회개해보니 억지 부리는 우리 늙은 엄마가 노망난 게 100번 문제고 수진이 그처럼 는 게 미쳐도는 거 다 내 잘못이다. 중간에서 남편인 내 책임만 다했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제발 나 이렇게 밖으로 내동댕이 치지 마. 부탁이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구청 계장 다는 공무원인데 복도 반상회 아줌마들 보는 눈앞에서 부인한테 쫓겨난 이 꼬락서니로 내일부터 구청 사무실 얼굴을 어떻게 들고 가냐고. 그가 개처럼 엎드려 바들거리는 손을 뻗어 수현의 밑단 바짓가랑이를 비참하게 구걸하며 틀어주려 했다. 수현은 뒤로 완전히 물러나 2걸음을 피했다. 바닥을 기고 있는 이 불쌍한 벌레 같은 놈을 지켜보았다. 이게 그녀가 평생의 반려자로 품을 내주려 했던 과거의 그 끔찍했던 오판, 그 남편의 실체였다. 그가 지금 굴욕을 씹으며 무릎을 굽히고 아스러지는 것은 지난 죄가 뉘우쳐져서가 아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출을 피했던 안락하고 세비 없는 강남 거주지를 상실할 두려움. 그리고 공무원 타이틀이라는 알량한 유리 자존심 똥폼을 벗겨지는 공포의 비명일 뿐이었다. 수현은 쥐고 있던 묵직한 사기 그릇을 높이 들어 올렸다. 촥! 묵직하고 거친 왕소금 무더기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공중으로 맹렬하게 살포되었다. 하얀 소금 우박폭탄이 빗발치며 정민철의 비굴한 쌍판떼기 위로, 머리 위로, 지저분한 정장 마이 속살 곳곳으로 인정사정 없이 폭우처럼 내리꽂혔다. 아얏! 안구에 거친 소금 알갱이가 정통으로 얻어맞은 정민철이 짐승처럼 질끈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굵직한 결정체들이 열린 셔츠깃 속살을 마구 파고들며 생사를 따갑게 찔러 고통을 줬다. 잡기와 폐륜의 싹을 완전히 박멸하고 불운의 악귀 역신을 집 밖으로 몰아낸다는 대한민국의 영험한 전통 퇴마의식이 이 강남의 고요한 복도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성사되었다. 내 놈의 찌꺼기 짐짝들 당장 주워 담아서 내 집 반경에서 소리 없이 당장 꺼져. 내일 아침 9시 모닝커피 타임 전까지 내 놈 구청 감사실과 민원 테이블 위로 적나라한 이혼 강제 송장 접수 팩스가 배달될 테니까. 수연은 일말의 찌꺼기 핑계조차 수용하지 않았고 소금에 펄펄 절여진 놈의 우스꽝스러운 얼굴 코앞에서 쾅소리가 복도를 뚫도록 육중한 안면 철제문을 후려 닫아버렸다. 찰칵찰칵 3중 도어 고리가 완벽하고 견고하게 그녀의 성을 영원히 시멘트로 밀봉했다. 철문 모서리 너머로 정민철의 애원이 섞인 구차한 비난과 손바닥 부수기가 들려왔으나 그마저도 고작 10분의 인내를 버티지 못하고 스르르 사그라졌다. 이윽고 시커먼 쓰레기 봉투에 질긴 파차름만이 엘리베이터 어둠 속으로 끌려 내려가 영영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한 달이 쏜살같이 흘렀다. 업보의 인과율이 터져나오는 속도는 인간이 상상한 것을 초월해 거세게 불타올랐다. 정수진의 대학 타이틀은 처참한 지옥의 도화선으로 유명 인사로 전락했다. 뷔페식 그 파티 현장.
몇몇 빠른 판단력을 가진 미대생들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정수진이 매니저들 손에 하이힐을 마구 찍어대며 미친 개처럼 끌려나가는 비참한 최후의 퍼포먼스를 명불허전으로 찍어냈고, 그것은 곧장 전국예술대학교 대동 익명 게시판 일면에 영광스럽게 생중계로 도배 박제되었다. 커뮤니티를 달군 헤드라인의 자극성은 화력을 압도했다. 서울 강남구 초명문 다이아수저 부잣집 예술학도, 미대녀의 개소름 실체, 동대문 시장 야간일 몸바치는 새언니 빨대로 피 빨다 박살난 기생충 일가족 생태계. 본문의 내용은 MZ세대 네티즌 신상 털기로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녀가 으스대던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명품은 새언니 명의의 카드 할부 리볼빙 폭탄이었고, 고위직 배구로 떠벌리던 그녀 오빠는 말단 구청의 말똥 구급 호봉. 더 나아가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뿌려진 공인 전자문서인 반환 부당이득 청구 착취 소송의 모자이크 고발 판결문 초안마저 대놓고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녀를 떠받들던 주변의 모든 인맥과 알량한 우정들은 마치 바퀴벌레 약이 뿌려진 듯 단 하루아침에 영원히 소멸해 단절되었다. 전담노 교수는 그녀의 연구그룹 심사 신청서를 갈기갈기 파쇄기에 집어넣어 휴지통에 뱉었으며, 학교 교정을 조금만 밟아도 모든 길거리의 손가락질과 혐오 섞인 모멸의 불링 파도에 직면해야 했다. 불과 7일 전, 도저히 그 압박과 내년도 강제로 토해내야 할 수천만 원의 미납 청구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정신적 공황장애에 직격탄을 맞은 정수진은 제 발로 퇴학자퇴서 절차를 밟고 학교를 쥐새끼처럼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가로지르며 서울가정고등법원 판사봉에 경쾌한 타격음 권고가 드디어 맑게 울려 퍼졌다. 늦은 오후 햇살이 퍼질 무렵, 수연은 세상 어느 곳보다 안락한 소파의 정중앙에 편안한 호흡으로 몸을 묶고 앉았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노란색 강렬한 볕이 그녀의 넓은 마룻바닥 전체를 금빛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등 위에 법원 봉투라는 도장이 선명한 황토색 봉인 서류가 놓여 있었다. 비록 종이의 날은 빳빳하고 날카로웠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그녀의 마음의 무게는 한없이 투명하게 평안했다. 그녀는 밀랍을 거침없이 벗겨내고 판결문 고지서를 길게 열었다. 검지의 손톱으로 잉크를 쓸어내리던 그녀의 시선은 결국 마지막 종국의 심판 통보 문단에 다다랐다. 원고 정민철이 제시한 혼인 파탄 모면의 억지 주장은 그 어떠한 사실관계 인과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기만을 증명하므로 단박에 전면 기각 조치한다. 아울러 피고 임수현 측이 제출한 전방위 이혼 반소 청구권은 부양 유기침해 폭력 방조 등 증여 사실이 너무나 방대하고 명백히 객관적 교차 검증을 마쳤으므로 전액 100% 완전 승소 사실을 지지한다. 양 쟁송자들의 법적 혼인 서약은 즉시 해체되어 소멸함을 통보한다. 또한 시시비비가 엇갈린 해당 사건 등기 부동산은 피고인이 전액 융자로 완전 사전 지출 자급 취득이 확정 증명된 고유 재산임을 공증하여 원고 정민철에겐 털끝만한 1원의 부당 분할 청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고 정민철 본 가족은 향후 30일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모든 위자료 및 반환 착취 부당이득 청구 대금을 완전 변제하여 반환할 절대적 의무를 고시한다. 수연은 굵은 검정 볼드체 활자로 각인된 혼인관계 즉시 소멸 해체라는 6글자의 단어를 깊게 음미하며 스캔했다. 그녀의 폐부로 깊은 숨구멍이 새롭게 차올랐다. 거실을 꽉 막았던 정민철의 그 숨막히는 포마드 구리스 냄새 찌꺼기도 사라졌고, 명절 내내 살을 태우던 조정숙의 불쌍한 기름 제사 전 부치는 노예의 냄새도 기적처럼 허물어졌다. 그곳엔 오직 새로 한기한 찬란한 햇볕에 소독 향기롭게 구워진 피톤치드 마룻바닥의 자연의 냄새만이 맴돌았다. 소송 통지서를 전리품 삼아 거실 테이블 거대한 중앙에 쾅 다부지게 올려둔 후 그녀는 몸을 거침없이 일으켰다. 심야 11시 어김없이 대한민국 심장 동대문 도매시장의 초대형 조명이 태양처럼 발화하였고, 길게 뻗은 물류통로의 그 무시무시한 할로겐 상가빛은 마치 이곳이 한낮인 양 눈부시게 밝아졌다. 수연은 자신의 전장을 알리는 그 익숙한 야간용 등판까만 공장 겉옷 블루종을 둘러입고 에베레스트처럼 거대하게 솟아오른 의류 대봉산 더미 앞에 당차게 섰다. 귓가엔 상인들의 치열한 야간 호가 전투의 고성, 철제 수레바퀴 트롤리가 바닥 콘크리트를 갈갈이 긁으며 울부짖는 탱크 소리가 공장을 포효했다.
그녀는 언제나 제 손에 익었던 노란색 커팅 테이프 머신을 짐승처럼 쥐었다. 찍! 고막을 타격하는 서늘한 플라스틱 절단의 마찰음이 폭죽처럼 터졌다. 그녀는 억센 악력으로 기나긴 접착줄을 끝까지 물어뜯어 끊어낸 후 거대한 가장 시커먼 물류 대형 포장 상단의 모가지를 따라 직선으로 박아 넣었고 모서리를 쓸어 제 손바닥 힘껏 한 점 주름의 틈새도 없이 매끈하게 공기를 완전 봉합했다. 그 수십 초의 흐름은 마치 수년 전 바닥을 구르며 피눈물을 삼키던 어두운 과거의 어느 날과 단일도 바뀌지 않은 반복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톱 끝에 여전히 새까만 실밥 공장 먼지가 파고들어 있었으며 머리 꼭대기 천장 할로겐 램프의 살인적인 복사열은 여전히 어깨인대를 익혀버릴 듯이 화끈하게 짓눌렀다. 그러나 자신이 오늘 포장한 전리품이 든 술에 트롤리를 잡고 지하상차 터미널 대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핸들을 틀었을 때 수현은 단단히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떨구어 그 오랜 세월 핸들을 붙잡아온 두 투박한 손바닥 훈장을 내려다보았다. 추석 기름 지옥 구덩이에서 몇 날을 붙이고 그슬렸던 새빨갛고 아스러진 불화상 흉터들은 하얗게 새살이 차올라 아주 희미하게 옅어져 버려 있었고 정수진 그 기생충 같은 애가 미친 개처럼 발악하며 손등을 파서 긁었던 새빨간 손톱 회임 상처 역시 아주 매끄럽고 견고한 딱지를 지어 새살로 아물어 환생해 있었다. 블루종 안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의 단단한 미세 햅틱 모터 진동이 징징 생명을 불어넣었다. 은행 측 거래 내역 송출 푸시 문자였다. 끝자리 7821 당신의 거래 계좌상 결제 입금 수입 금액 도합금 145만 원. 현재 출금 운용 가능 보유 전액 잔고. 수현은 눈부신 액정 속에 나란히 늘어진 통쾌한 금전의 궤적을 묵직하게 스캔했다. 과거의 이 숫자는 허위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 정시 거머리들의 목구멍으로 몽땅 집어삼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시든 종이 조각. 하지만 마침내 오늘 밤 모든 10원부터 1원짜리 그 부피의 단위들은 그 누구도 아닌 그녀만의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금고 벽면에 오로지 임수현이라는 성스러운 이름 석자 하나만을 대가로 완전 무결하게 은결정박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액정을 닫고 주머니 깊숙한 블랙홀의 단말기를 다시 수납했다. 그녀의 두툼한 소나기가 차갑게 빛나는 스테인리스 술의 핸들을 육중하게 틀어준다. 그녀의 입술 위로 공허한 패자의 미소도 헛된 눈물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장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철통 보안관의 발걸음으로 바퀴를 밀며 새벽 11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서늘하고 광활한 밤공기 전선 속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전진해 나갔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강남 한가운데 쏟아지는 찬란한 모닝의 그 금빛 해의 광선은 다름 아닌 그 누구의 통제도 방해도 빼앗김도 존재하지 않을 완벽한 오직 김수현 단 한 사람만의 완전한 평온의 성체 창문을 무사하게 비추어낼 것이다.